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 때랑 너무 달라서 당혹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저도 수학을 진행하면서 이 뭐 교과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두 분 선생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문제 보면 좀 당황스러워서 좀 물어보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 아빠가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지도하는 팁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배워두면 좋잖아요, 필근 씨. 그거 배워두면 좋죠. 왜냐면 저도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수학 실력이 드러나면서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뭐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학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고민이 이거 제가 보자마자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감이 확 됐는데 바로 서술형 문제가 너무너무 고민인 아이와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빠를 만나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많이 나오셨는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도 좀 한 번 더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자, 서술형. 아이들한테도 짐이지만 학부모들에게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서술형 자체가 이 문제풀이 과정이 드러나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맨날 이 정답만 맞추던 그런 학습 방법으로는 이걸 잘 가르치기가 힘들죠. 당연히 부모님들은 이 서술형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은 좀 위안이 되겠어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네, 본격 엄마 아빠 위로 방송이죠.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수학 공부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초등학교 문제를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이거 서술형 문제 만약에 저한테 설명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다.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 아빠의 모습이 대충 그려져요. 이렇게 뭐예요? 물어보면 보자.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 급하게 엄청하면서. 네. 현실 아빠예요. 정말 필근 씨처럼 이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걸 그쵸. 그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미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시작부터 벌써부터 TV 나오나요? 시작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또 급해졌나 봐요. 일단은 아이와 공부하기 전에 이 문제집의 해설지를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설명해야 되는지가 해설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는 게 첫걸음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나볼 아빠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글쎄요. 아마도 고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보내실 정도의 아빠라면 평소에 자상하게 여러 가지 노력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고민은 고민이니까요.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는지 초등학교 2학년 선민이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무렵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늦게 집에 도착한 오늘의 주인공. 다녀왔습니다. 선미 왔어? 이리 와. 아이고. 앉아. 어서 와라. 아유, 목소리가 아주. 친구들은 다 만났어? 응. 있네. 뭐 했어? 역시 여기도 다정하네요. 오늘 그러게요. 학원에서 영어 아빠랑 너무 알콩달콩해 영어 공부랑 수학 보여요. 공부랑 했어? 아빠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아빠 읽어주라고 시쓰한 거 있어. 그래? 시를 써왔대요. 아빠 주려고 씻어 왔대잖아요. 제목 하루. 하늘에는 해가 있고 땅에는 씨앗이 있고 하늘에는 달이 있고 땅에는 새싹이 있고 하늘에는 비가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매일매일 다르다. 감상적이다. 작품이네요, 작품. 하늘 땅으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단한데 작사가시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평가 좀 해주세요. 일단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게 음악으로 따지면 왜 그 라임 맞춘다고 그렇죠. 기본적인 재능이 이미 탑재가 돼 있는. 오, 너무 잘했네. 이거 잘했으니까 아빠가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돼서 상점 1점 주고. 상점을 준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뭐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온다든지 뭐 청소를 잘한다든지 한 가지씩 하루에 좋은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한 달에 30점 기준으로 해서 30점이 도달이 되면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 진급한다든지 해서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의 공부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빠. 아무래도 칭찬도 받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요. 잘한 걸 아빠한테 막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 시 써왔어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점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정한 부녀의 휴식도 잠시. 학원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과. 바로 뭘 해요? 바로 숙제를 하는 습관인가 봐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빠입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 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실까요?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조금 재미를 있는 과목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수포자라 그러죠. 예, 수학을 포기한 경우여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모든 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수학을 재미있는 과목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말씀은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경험에서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진짜로 그렇게 재밌는 과목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계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민이가 어린 시절 수학과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자, 선민이 거 먼저 해봐. 아빠는 21. 그러면 선민이 거랑 아빠 거랑 합치면 지금 몇 개지? 얼핏 이렇게 보면은 뭐 저렇게만 계속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대화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서술형을 접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학 공부하는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척척 써내려가네요. 그러게요. 자신감이 얼굴에서 아주 돋보이는데요. 연사 문제 앞에서도 망설임이 없는 선민이.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학 공부는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수학 공부를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대요. 아니, 저거 걱정 뭐 없을 것 예전에 그 같은데. 무슨 뭐 수석한 사람들 저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 느낌인데 지금. 이번엔 또 다른 수학 문제집을 꺼내듭니다. 그런데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데요. 이 드디어 오늘의 고민인 이 서술형 문제군요, 이게.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서술형 문제여서 어렵다기보다 그냥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지금 경시대의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풀어보려 노력해보는데요. 하지만 몇 번이나 읽어봐도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선민이. 세 줄이 너무 그런 글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많은 단어가 들어있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애가 표정이 아까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시 써왔다고 줄 때랑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지. 표정이. 너무 어려운 거지. 네. 아이고, 또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하고 있네요, 계속. 졸려. 혼자만의 힘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 이때. 갑자기 문제를 읽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답을 적어갑니다. 이제 자신 있게 쭉쭉 가는데요? 풀고 있어요. 아니죠. 다 찍은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다 전부 저게 다? 저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숫자만 채워놓고 있는 거군요. 아무 네, 숫자나. 네. 일단 네. 그냥. 풀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앞에만 읽고 앞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적은 거예요. 저 말이 정말 무서운 게 저게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답을 쓰긴 써야겠고. 네. 그렇다면 아빠는 선민이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저는 주말에 몰아서 선민이가 모르는 문제나 선민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놀이를 문화를 해서 놀아주면서 이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편이어서 선민이랑 대화하는 편이에요.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네.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놀이를 통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거죠. 대신에 주말에 몰아서 한다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역시 이제 뭐 약간 느낌이 예. 몰아서 이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 몰아서 하면요, 자기가 그때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떠오르지가 않죠. 내가 왜 못 풀었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그날 좀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게 며칠 후 자, 이제 주말에 우리가 다시 찾아간 겁니다. 야, 저희가 이렇게 집요한 방송이에요. 그동안 공부한 수학 문제집을 들고 나오는데요. 뭐 모르는 거 있었어?
나 이거 모르겠어. 선민이 이 문제 선민이 이거 이해를 하고 쓴 거야? 아니면은 선민이가 그냥 이거 찍은 거야? 당황했어. 되게 솔직하네요. 선민아, 이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선민이가 지금 정답을 찍어갖고 하는 거는 수학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아빠가 굉장히 전곡을 지금 찔러버리셨죠? 네. 그렇죠. 돌 짚고. 네, 정말 많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문제를 찍는 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쉬운 문제를 내주면 이렇게 수학 자체를 싫어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네. 저렇게 찍는 현상도 좀 없어질 겁니다. 네. 오, 아빠 왜요? 야,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 아빠 너무 뿔때. 진짜 아빠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우시죠? 네, 그죠? 가르쳐 주질 못하고 계시죠 지금. 네, 표정이. 아, 이래서 해설지를 미리 보라 그러는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빠가 또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도 한번 풀어보자. 지금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 수학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까 저희가 배웠던 산수가 아니고 정말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때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웠을 때보다. 수학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아빠의 특급 처방. 아, 검색하시는 건가요? 힘든 것 같은데 아빠도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선민아. 아빠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 아, 착해.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아, 이것도 안 돼요? 아, 오늘 방송 보고 위안을 얻으시는 아빠들이 많겠는데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아빠도 지금 이 2학년들이 푸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가르치시게 되면 좀 부담이 줄을 거거든요. 사실 그렇겠네요. 초등학교 2학년 경시대 문제는 고학년도 풀기가 힘들어요. 뭐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아빠 고민 해결이 됐네요. 이제 수학 교육은 아빠 눈높이에 맞추는 걸로 아빠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만. 방송 이후에 난이도가 확 낮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문제 풀이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는데요. 선민아 뭐해? 네. 수학 연습장하고 이제 이해가 문제 되셨나 시점 봐요. 갖고 나와볼래? 기대되지 약간 목소리 자신감 있어요. 이거는 선민아 달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달력 한번 갖고 와볼래? 응, 달력. 아빠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달력을 실물로 갖다 놓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정말 모든 아빠가 본받으셔야 될 모습입니다. 네. 선민이 이거 알아? 10월달 30일이 있는 달이 있고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어. 1월은 31일까지 있다. 그지? 근데 유일하게 2월 때만 좀 특이해. 28일까지 있고 29일까지 있는 날도 있고. 29일까지 있는 날도 있고 이걸로 오, 어떻게 알아? 선민이 학교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배웠죠. 2월 때만 특이하게 틀리고 나머지 달은 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 풀이를 해서 가야 되는데 12월의 첫째 주 일요일 7일씩 계산해갖고 가야 되는 건데 야, 저거 수포자 아빠가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네, 다만 좀 한 가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저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가 지잖아요. 맞아요. 네, 문제 수준을 조금 낮추고 주중에 이 모든 학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턴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린 시절 포기했던 수학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아빠. 서술형이 어려운 선민이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선민이가 연산 문제를 풀 때는 잘 풀어내는데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이 서술형 때문에 고민인 아빠와 딸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다행인 거 막 이렇게 막 다그치고 아주 풀어봐. 아, 이거 왜 이해 못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아빠가 끝까지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곤조곤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모습에서
어쩌면 이미 이거 뭐 고민 해결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네. 네, 아버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전문 선생님 못지 않으셨어요. 정말 준비도 철저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선민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제 수준을 낮춰서 선민이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아빠도 좀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요점을 정리하는 것도 훨씬 편안해지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셨어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저 문제들은 이제 학원에서 지금 지도하는 문제들인데 아빠도 이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운 거는 안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신대요. 네. 근데 학원에서 지도하는 내용이고 또 대회 준비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압박을 주지 않고 어려운 건 안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아빠가 학원 선생님께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해결될 문제예요. 네. 괜히 어려운 걸 계속 풀다 보니까 선민이도 찍는 기술이 생겨버리고 이게 습관으로 잡힐까 걱정도 되고요. 또 자신감도 잃을 수 있고 아빠도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거를 풀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짠한 게 우리도 무슨 원서 전문 서적 막 논문 이런 거 읽으면 힘들잖아요. 그걸 왜 읽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딱 그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수학 평가를 보면 난이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평가 점수를 한번 보시면요. 네. 복습이 80 그리고 네. 예습이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인 거고 잘하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러네요. 경시 문제 같은 심화는요. 고학년에 가서 하면 좋고요. 지금은 한 단계 낮춰서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응용 문제까지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요즘 검사 결과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보면 좀 고르게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선민이는 이제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아주 건강한 학생이고요.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야무진 학생입니다. 다만 자율 쪽이 조금, 예. 자율성이 좀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인데 아이가 나한테 너무 과한 학습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거든요. 아마 학원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시간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짜여진 시간대로는 움직이는데 알아서 잘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집중력과 독서 능력은 또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이해도는 높은 학생입니다. 어휘력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못 풀만한 실력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쉬운 서술형 문제에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돼요. 이게 뭐 아까 전에 얘기하기를 3줄 이상이면 3줄이 넘어가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쉬워지면은 3줄이 넘어도 풀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핑계를 글자 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선민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수업 집중력이 정말 높거든요. 90점. 정말 성실한 학생이란 얘기예요. 아까 전에 또 명언이 나왔잖아요. 수학은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라고. 근데 진짠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주면 실력은 물론이고 또 자율성, 시간 관리, 집중력 모두 높아질 수 있어요. 이야, 선민이도 정말 좋겠네요. 이게 더 쉬운 문제를 또 풀으라는 솔루션이 또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선생님들 팬클럽 생기겠어요. 네, 지금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아빠들도 같이 팬클럽을. 조금 더 다행이다. 쉬운 거 해도 되는구나 이러고 지금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뭐 검사 결과까지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렇다면 선민이에게 맞춤형 우리 서술형 공부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보죠.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인터넷 강의. 네. 인터넷 강의는요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선민이가 좀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요. 아빠도 함께 공부하기에는 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몰아서 틀린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주중에 매일 또는 뭐 매일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월수금 이렇게 그냥 30분 정도씩만 공부를 해도요. 네. 주말에 굳이 문제집 한가득 들고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적죠. 그러면은 주말이 굉장히 한가해질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을 또 메꿔야죠. 뭐로 메꾸면 될까요? 네, 그 주말에는 체험하러 다니는 체험 수학 같은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선민이는 수학에 대해서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수학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고 참여해 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게다가 이 사고력을 요하는 이 서술형이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학년의 사고력은 어려운 이 서술형을 푸는 데서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사고력이 길러지면 서술하는 건 그다음 잘 따라오겠죠. 아, 너무 좋네요. 뭐 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 가듯이 그쵸? 네. 저희 수다학에서 체험 수학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오늘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네. 이제 아빠들은 그렇다면 과연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쵸. 더 효과적인 뭐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영상을 보면서 이 아빠가 고민을 갖고 찾아오셨지만 네. 전 좀 반전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구나 소품을 이용해서 정말 잘 가르쳐 맞아요. 주셨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 수학을 놀이로 쭉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경시 문제급의 그 어려운 문제를 선민이가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네. 아, 나 이런 문제 안 풀면 실력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두 문제씩만 아이와 함께 풀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빠도 나도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와 함께 본인도 공부하듯이 같이 풀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수학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네. 아까 전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난감해질 것 같은데. 아주 잘 설명된 해설지가 있습니다. 해설지로? 게다가 요새는 영상으로 이 해설을 많이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QR코드 딱 찍으시고, 찍어가지고. 네, 그걸로 선민이와 함께 활용하시면 선민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시고, 알려주고. 아빠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문제를 확실히 이해시키는 방법. 네,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이건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TV 보시는 엄마 아빠들 네. 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안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은 밑줄, 동그라미, 세모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일단 동그라미에는 수식에 들어갈 숫자들, 주로 네. 숫자가 되겠죠. 이걸 표시. 그다음에 밑줄은요. 수식에 연결되는 말들, 더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네. 부분에 밑줄.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답이 나와야 되는 값은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잘 안 하다시죠?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57cm 그리고 6개 이런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묶어서 한 개의 긴 끈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밑줄. 그러면 뭘 하려는 건지 알잖아요. 네네네. 더 하는 것이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쪽 모두 여기 밑줄을 긋고 2cm씩 쓰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cm에는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2cm씩 묶는 데 사용이 되겠죠. 네. 이런 걸로 표현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전체 길이의 밑줄 그리고 몇 미터 몇 줄 이런 거는 세모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답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을 활용하면 좀 서술형 문제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이거는 고난도 문제에도 굉장히 좋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아버지가 크게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그 표정이 사라지실 것 같아요. 그 아까 당황했던 그 표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이를 위한 건지 아빠를 위한 건지 막 헷갈리는데 네. 결국에 둘 다 위한 거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자, 앞서 검사 결과에서 수동적인 시간 관리 부분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아무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것도 좀 해결책을 아빠에게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시간표를 짜서 움직이게 하면 또 거기에 또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고르더라도 이건 뭐 재미있어서 간다. 이건 도움이 돼서 간다. 여긴 선생님이 좋아서 간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부도 뭐 어떤 공부를 할지 어디까지 할지 이렇게 양이나 공부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표 정신을 주면 네. 일단 아이의 자율성이 높아져요. 또 현재 학원에는 지금 선민이의 상황을 좀 전달하셔서 피드백을 좀 받는 그런 과정을 네네. 챙겨주신 다음에 정말 잘할 수 있다. 즐기는 학생이 최고다. 이런 칭찬을 좀 전달을 해주신다면 네네. 큰 문제 없이 다른 어려운 서술형 문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한 번에 또 정리해 주셔야죠. 그럼요. 제가 정리해드려야죠. 필그디의 핵심 정리. 빠밤.
나는 수포자입니다. 전국을 향해 커밍아웃을 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딸 선민이만은 수학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웬걸? 서술형을 어려워한대요. 게다가 잘 가르쳐 보려니 요즘 문제 왜 이렇게 어렵나요? 결국 수다하게 SOS를 보낸 아빠. 그리고 수학은 즐기면서 하고는 있는데 3줄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정말 어렵다는 선민이 가르치는 방법을 갈구하는 아빠와 쉽게 이해하는 법이 궁금한 딸을 위한 핵심 정리 나갑니다. 난이도 수직 하강. 지금 문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문제를 주세요. 주중 수학. 수학 공부는 주말 대신 주중 30분. 밑줄 쫙 알록달록 문제에 표시하면서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네, 아주 그 명쾌한 정리. 네, 아빠가 그냥 아주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기분이. 저도 표정이 밝아지셨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참 아빠가 이렇게 직접 수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한 3, 4학년권만 돼도요. 엄마 아빠 가르쳐 주시기 좀 버거우실 수 있고요. 한 5학년 넘으면 엄마 아빠랑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시간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한편으로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쉽고 재미있는 문제는 아이와 즐기듯이 함께 공부하고 지도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선생님에게 편하게 이렇게 패스하시고 좀 쿨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학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우리 수다 게시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결 도와주신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태근 씨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풍성한 수학 이야기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